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간 브리핑 207호에 게재된 자동차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향방, 케이스의 대응과 성장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9월호 30에서 5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연간 2천만 대의 신차 수요를 증발시킨 코로나19로 자동차 업체의 업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태가 수습된 후에 애프터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이나 업무 방식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4부로 나뉘어 1부는 2천만 대의 수요 증발, 2부는 케이스의 변화에 집중, 3부는 새로운 수익원의 모색, 4부는 업무 방식과 새로운 공급망의 재구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2천만 대의 수요 증발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자동차 업계를 직격하였습니다. 연간 2천만 대의 신차 수요를 이뤘고 수요 회복은 2023년 이후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혁을 일으킬 호기로 보는 기업도 있으며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간다고 하며 생산 설비의 강화를 결정하였고,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금년 5월에 열린 결산 보고 회견에서 애프터 코로나에 대비한 장기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적극적으로 착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회장은 7월부터는 코로나의 콧자도 꺼내지 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럼에도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면서 변혁을 일으킬 호기로 보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IHS 마켓은 금년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약 7,02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당초 예측에서 약 21% 하향 수정하여 2천만 대에 가까운 수요가 증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가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경영 컨설팅 업체인 ADL 재팬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2019년 수준의 연간 9천만 대 규모까지 회복하는 것은 2023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면서 기업들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세 가지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의 변화로 케이스, Connected Autonomous Sharing Electricity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케이스를 둘러싼 상황을 일변시켰는데, 순풍은 전동화로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크며 그 변화를 일찍 포착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의 틀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한정적인 자금이나 인적 리소스를 어느 영역에 투입할 것인가인데, 도요타는 스마트 시티의 개발 단행을 확정하고 독일의 다임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 기반인 Vehicle OS, 자동차 OS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코로나19가 사람이나 지역을 단절시킨 것을 계기로 시작된 업무 방식과 공급망의 재구축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온다는 대변혁기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축의 재정의로 세계는 30년, 그 후에 50년을 위해 서서히 변화하려 했었지만 코로나19로 단숨에 사회과제가 응축되어 자동차 업계가 향하는 방향성에 큰 전환은 없지만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변혁할 수 있을까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2부는 케이스의 변화에 집중으로 코로나19가 차세대 브랜드 케이스를 둘러싼 상황도 변화시켰는데, 유럽에서 시작한 그린 리커버리라는 부흥책은 전동화의 순풍으로 작용하였고 역풍은 쉐어링이지만 혼다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듯이 케이스의 네 영역에 모두 착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부문에 집중을 하는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는데, 창업 10년 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 자동차를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2,105억 달러로 도요타의 시가총액 약 2,022억 달러를 상회하여 자동차 메이커로서는 시가총액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테슬라와 도요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서 역전한 큰 요인은 테슬라의 장래성을 시장이 평가한 것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을 재빨리 포착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차세대 트렌드인 케이스 중에 순풍이 불기 시작한 전동화와는 대조적으로 기세를 잃고 있는 것이 쉐어링으로, 이 쉐어링과의 조합으로 검토를 진행해왔던 자율주행도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커넥티드는 자동차 업체가 OTA, 오버 디 에어, 소프트웨어의 무선 갱신 기능의 강화나 차량 탑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급이 추진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은 유럽이 주도하는 그린 리커버리, 녹색 회복 대책인데, 코로나19로 부진한 경기 회복과 기후변동이라는 두 개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자본시장에서 7,500억 유로, 약 900조 원이라는 큰 돈을 조달해 사업 재생이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패권 경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부흥기금 설립에 앞서 탈탄소 중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으로서 전기자동차 우대 정책을 시작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은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증액하고, 독일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부는 새로운 수익원의 모색으로 코로나19로 자동차 업체나 부품업체의 업적은 모두 악화되어 차량 판매에 의존해온 사업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더 혹독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토요타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단행하고, 독일 다임러 등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구글의 야망 중 하나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산하기업 중 하나로 스마트 시티 개발을 전개하는 사이드워크 랩스가 금년 5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추진하고 있던 도시개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는 2017년부터 토론토에서 스마트 시티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공개한 완성된 도시의 이미지에는 음식점이나 공원, 고층 맨션 등이 가득한 항만 지구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도시개발 계획에서 철수한 큰 요인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도시 수요의 변화로, 코로나19가 사람이나 기업이 밀집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기 때문이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대비한 도시의 재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경쟁기업의 철수를 지켜보며 스마트 시티 개발 단행을 결정하여 2021년 초에 착공 예정인 실증도시 우븐시티에 대해 투자 규모를 조금 더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도시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토요타의 금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80% 수준이 전망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븐시티 구상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존의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위기감은 코로나19로 더 심해져서 새로운 토요타의 미래를 위해서 엑셀을 계속 밟겠다는 토요타를 포함하여 내연기관차의 대량 생산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자동차 업계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중해서 분산으로 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변화인데,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의 미래상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분산형 도시로, 토요타의 우븐시티가 그 선행 사례가 될 것이며, 대도시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킴으로써 도로 정체나 대기 오염, 그리고 감염증 등 다양한 위험을 억제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븐시티에서는 자율주행이나 마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로봇, 스마트홈, AI 등을 도입 검증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큰 변경은 없지만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에 맞춰 세부 사항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변화된 수요의 대표격이 건강 불안의 해소로 당초에 2,000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었지만, 산밀,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원 상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자동차에 요구되는 역할도 확대되어 토요타가 우븐시티에 도입하는 자율주행차 이팔렛은 사람의 이동 이외에 무인 판매 매장이나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코로나19로 확대된 원격 의료의 진찰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제공 이외에 도요다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도시의 빅데이터로 도시의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플랫폼 도시OS의 장악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부의 업무 방식과 공급망의 재구축으로 사람이나 지역을 단절시킨 코로나19가 업무 방식이나 공급망을 바꾸기 시작하여 출근율 50% 이하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전제로 한 업무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의 싹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다는 기업 문화인 Y가야 시끌벅적한 토론을 온라인화하고 공급망의 경우는 분산을 키워드로 하여 감염증 위험을 고려한 개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니케이 오토모티브가 실시한 앙케이트에 올라온 의견 중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브레인스토밍이 불가능해졌다는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부각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빠르게 움직인 것이 혼다로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다음 주인 금년 4월 15일에 혼다는 Y가야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 6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였으며 앞으로 30년간 통용될 새로운 4륜 사업 서비스를 테마로 신입사원들이 5일간 온라인에서 격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혼다는 Y가야가 과제나 테마를 공유하며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인데 가치관이 크게 변화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Y가야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거리가 먼 개발 현장에서도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검토가 진행 중인데 보틀렉은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검증을 한다면 출근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자동차 업계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MBD,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로 각 부품의 모델, 계산식이나 물리식을 연결하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한 대의 가상 시작차를 조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코로나19 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는 있었지만 출근이 불가능해지면서 MBD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고 있는 것은 유럽으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컨설팅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업체는 이미 차량 한 대분의 모델을 블랙박스화한 상태에서 타사와 교환하여 경쟁 차량의 벤치마크 시험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벤치마크는 신형차가 발매된 후에 직접 구입해서 실제 차량으로 평가하였는데 유럽은 이 관습을 모델 교환을 통해 합류한 것입니다. 가상 시작차 대응은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바 디지털 솔루션스는 원격으로 차량 탑재 시스템의 공동 디지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 연성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it.snu.ac.kr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펠티에 및 교화열을 이용한 웨어러블 에어컨과 선풍기의 등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